자, 그러면 목적으로 부정사를 쓰느냐 동명사를 쓰느냐 하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시험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 그럼 거기에 목적어의 차이점 중에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옛날엔 이걸 동사마다 일일이 암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영어에서 가장 어렵다 할 정도로 굉장히 골치 아픈 부분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목적으로 차이점을 일단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만일 부정사가 목적어가 되어 있다는 것은 미래 일이나 또는 하지 않은 일을 의미하는 거다. 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명사가 목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지난 일이나 또는 확정된 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이게 먼저 정리해야 돼요. 목적으로 부정사가 되어 있다는 것은 미래 일이나 하지 않은 일이고, 동명사를 쓴다는 것은 지난 일이나 확정된 일이다. 그걸 알기 위해서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 시도나 기억의 동사들 뒤에서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뒤에서 시도나 기억의 동사들 뒤에서 만일 이렇게 나왔다. I remember. 자, 기억하는 거죠. 나는 기억한다. To see you와 I remember 를 쓰고 seeing you를 붙여서 자, 두 부분의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목적으로 부정사를 쓴 것과 동명사를 쓴 것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이건 부정사를 쓴 것은 미래 일이고 하지 않은 일이고 동명사를 쓴 것은 지난 일이고 확정된 일이다. 그러면 아니면 나는 기억하고 있다. 당신을 볼 것을 기억하는 거죠. 반면에 동명사를 쓰면 나는 당신을 본 것을 기억한다.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적으로 부정사를 썼다는 것은 미래 일이요 하지 않은 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명사를 썼다는 것은 지난 일이요 확정된 일을 의미한다. 그것을 우리가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시도 기억의 동사들이다. 어떤 동사들 뒤냐 하면 forget 잃어버리다, remember 기억하다, mean 의도하다, 또는 neglect 후회하다, stop 멈추다, try 노력하다. 자, 이 동사 뒤에서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즉 거기에 페이지를 넘겨서요. I forgot to visit my uncles 이렇게 쓰면 나는 잃어버렸다. 아저씨 방문할 것을 이렇게 되죠. 근데 I forgot meeting you before 나는 전에 당신을 만났던 것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또 마찬가지로 Mary meant to finish the work for himself. 메리는 for oneself 혼자 힘으로 그 일을 마치려고 의도한 거죠. 그래서 이때는 물론 해석이 의도하다가 돼요. 근데 that sign meant his passing the test. 그 사인은 그가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mean은 물론 의도하다와 의미한다 이렇게 번역이 달라지지만 주의해서 기억할 문제죠. 자, 그런가 하면 The writer tried to write a novel for 2 years 하면 그 작가는 2년 동안 try 다음에 부정사를 썼으니까 미래예요. 2년 동안 소설을 쓰려고 노력한 거예요. 근데 The writer writing a novel for 2 years 하면 그 작가는 2년 동안 소설 한 권을 쓴 시도를 했다. 그 뒤에 The writer tried를 붙여야죠. tried writing a novel이라고 정리해야 맞다 이 말이죠. 저렇게 해서 우리가 시도나 기억의 동사 뒤에 부정사를 쓰느냐 동명사를 쓰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 밑에 노트가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야. 즉 고언 뒤에 목적으로 동명사를 쓰면 계속하는 것이고 부정사를 쓰면 다른 것을 계속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시험 문제 아니니까 오히려 혼동하기 쉬우니까 참고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역시 색연필 표시가 필요하죠. 동사 의미상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있죠. 자, 두 번째가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이렇게 했는데 옛날엔 이걸 기계적으로 무조건 암기했어요. 그러면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한다는 말은 즉 미래일 이런 것들이 오는 경우를 말하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주로 어떤 때 그러냐면 첫째, 희망이나 기대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오면 그 뒤에 부정사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가 하면 거기 뜻이 결정이나 선택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와도 뒤에 부정사를 쓸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예정이나 의도를 나타내는 동사가 와도 역시 뒤에는 부정사를 쓸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자, 기타, 미래에 대한 제안, 요청, 노력, 여유 이런 것을 나타내는 동사다. 자, 곧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자,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은 희망이나 기대를 나타내는 동사들이다. want, wish, hope, desire 또는 be prepared 이런 것들이고 결정, 선택의 동사다. arrange, choose, decide, determine 또 resolve 이런 거죠. 예정, 의도다. aim 또는 intend, promise, 수요다. 기타, 제안, 요청, 노력, 여유다. 그래서 offer, ask, seek, strive, struggle 또는 afford 또는 fail, threaten 이런 것들임을 볼 수가 있죠. 이 동사 뒤에는 부정사를 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동사 자체가 미래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즉 예를 들어서 I want, 나는 원한다. 그러면 약간의 필요한 물건을 사기를 원한다. 그럼 미래니까 buying을 쓸까 to buy를 쓸까? 당연히 원한다 뒤에는 to buy가 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이런 것들이 바로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죠. 또 마찬가지로 500페이지에 they choose, 그들은 선택했다. 그럼 to go라고 쓸까 going이라고 쓸까? 그들은 선택했다. 거기에 갈 것을, 똑바로 갈 것을, 그럼 미래니까 앞으로 할 것을 선택했으니까 당연히 예정이다. 그러면 부정사를 목적으로 쓰게 되죠. 또 탐, intend, 탐은 의도했다. 그럼 결혼할 것을, 그럼 의도했다는 것은 역시 미래일이니까 to get, 부정사를 써야 맞다. 그 다음 그 세 번째 문을 보세요. The guys threaten, 즉 그 악당들은 협박했다. 때리겠다고. 그러면 협박했다는 것은 때렸을까 안 때렸을까? 때리겠다는 미래적 개념이니까 to 부정사를 쓰게 되겠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노트 보내보시면 fail 동사와 pretend 동사, 자, 요게 주의가 된다 이 말이죠.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메어리 이렇게 쓰고 failed to pass를 쓰는 게 맞냐? passing을 쓰는 게 맞냐? the exam이라고 써보자 이 말이죠. 자, 메어리는 그 시험을 합격하는데 실패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다니까 이거 지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이거는 속았다 이런 말이죠. 속았다. 왜냐하면 동사가 실패하다는 것은 실패하다 이 말은 뒤에 것이 이루어진 일일까 진 일일까 이루어지지 않은 일일까 지지 않은 일일까? 그럴 때 실패하다는 동사는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미래 일이나 하지 않은 일을 나타낼 때 그때 부정사를 쓰는 거니까 따라서 실패했다는 동사는 항상 부정사가 올 수밖에 없는 거야. 동명사 못 쓴다 말이죠. 그런가 하면 거기에 pretend를 보세요. pretend 무엇 인체하다. 그럼 인체한다는 것은 실제 그런 걸까 아닌 걸까? 역시 아닌 거죠. 아픈 채 했다면 실제 아픈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것도 하지 않은 거니까 반드시 부정사를 쓴다. 이렇게 해서 부정사를 목적으로 쓴다는 것은 미래일이나 하지 않은 일이 필요한 동사들. 그래서 거기에 예정이나 의도라든지 희망이나 기대라든지 결정이나 또 선택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좀 더 쉽게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음 세 번째. 이번엔 그럼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뭘까? 자, 세 번째가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그럼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라는 것은 뭐예요? 즉 확정된 일이나
확정된 일이나 또는 지난 일이 필요한 동사다 이 말이죠. 확정된 일이나 지난 일이 필요한 동사다. 그러면 지난 일, 끝난 일,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종료, 마치다의 동사가 그렇겠죠. finish, quit, cease 다 그만두는 거죠. abandon 그만두다, give up 단념하다 또는 discontinue 중단하다. 이렇게 종료, 마침을 의미하는 동사는 당연히 목적으로 동명사만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 감사나 아니면 즐거움도 역시 무엇에 대해 감사합니다. 무엇에 대해 즐겁습니다 하는 것은 자기 경험이니까 역시 동명사를 쓸 수밖에 없죠. 또 용서나 허락, 무엇을 허락한다, 또 무엇을 용서한다 하는 것도 실제니까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쓰겠죠. 그래서 appreciate, 감사하다, enjoy, 즐기다, excuse, 용서하다, forgive, 용서하다, pardon, 용서하다, allow, 허용하다, permit, 허용하다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죠. 그러니까 멸시, 기피, 즉 무엇을 아주 싫어한다, 이것도 확정이니까 당연히 동명사를 쓸 수밖에 없어요. dislike, distaste 또는 avoid, 피하다, escape, 피하다, 또 아니면 evade, 피하다, 기피도 역시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기타 지난 일이나 확정된 일을 나타내는 생각 이런 걸 나타내는 동사들, 다시 말하면 involve, 포함하다, mention, 언급하다 지난 일을, 또 report, 지난 일을 보고하다, consider, 고려하다, 또 contemplate, 숙고하다, recall, 회상하다 또는 admit, 인정하다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된다. 그래서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를 기계적으로 암기하지 말고 그렇게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가 하면 501페이지에 중간에 노트본에 hate나 of who, 자, 이 경우는 자, hate는 증오하다죠. of who는 혐오하다. 이것은 목적어의 내용이 예정이면 부정사를 쓰고 지난 일이면 동명사를 쓴다. 무슨 말이냐? 즉 I hate to bother you. 당신을 괴롭힐 것 같아 싫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을 괴롭힐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하면 I hate to bother you. 반면에 당신을 괴롭혀서 미안합니다 하면 I hate bothering you라고 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부정사, 동명사에 관한 정리를 했는데, 자, 거기에 몇 가지 동사들은 주의해서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네 번째 뭐라고 되냐? 목적어가 다르게 쓰이는 유사 의미의 동사. 유사 의미의 동사들이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요 유사 의미의 동사들을 여러분들이 틀리기 쉬우니까 자, 중요한 것을 이제 밑줄 쳐가면서 정리해 보죠. 첫 번째, 어그리와 어드미트가 있어요. 어그리는 동의하다고 어드미트는 인정하다죠. 그럼 동의하다는 인정하다가 거의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동의하다는 예정이고 그래서 뒤에 부정사를 써요. 인정하다, 승인하다는 지난 일이나 확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명사를 쓰게 돼요. 어그리와 어드미트의 차이. 이것은 리퓨즈와 디나이도 똑같아요. 리퓨즈는 거부하다, 디나이는 부인하다. 그런데 리퓨즈는 예정이니까 부정사, 그리고 디나이는 지난 일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니까 동명사. 이렇게 구별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다음 세 번째, 역시 색연필 표시에서 케어와 마인드. 그러면 케어는 신경 쓰다, 마인드 역시 신경 쓰다. 근데 케어는 예정이고 마인드는 확정해요. 그래서 케어 뒤에는 부정사를 쓸 수 있지만 마인드 뒤에는 반드시 동명사를 쓰게 되죠. 자, 예문을 보세요. I don't care.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To go out in this rainy day. 이런 비 오는 날 나가는 거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근데 I don't mind. 나는 관계없다. Going out in this rainy day. 그래서 이 비 오는 날 나가는 것을 이제 거기에 관계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mind 뒤에는 동명사, care 뒤에는 부정사를 쓴다. 또한 4번도 역시 색연필 표시함. 풀에는 무엇할 계획이다. 이건 계획이니까 부정사. consider는 무엇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동명사. 그래서 we plan 하면 to 부정사를 쓰고 I'm considering, consider를 쓰면 동명사를 써야 맞게 되겠어요. 그래서 plan, 계획하다와 consider, 고려하다의 차이점 주의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죠. 다음 5번 참고로 무엇 제안할 때 propose는 예정으로서 부정사, suggest는 확정으로서 동명사 이렇게 써요. 또 6번째 expect, 무엇할 작정이다 할 때 expect는 예정, anticipate는 확정. 그래서 expect는 부정사, anticipate는 동명사 이렇게 써요. 7번 offer, 무엇 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부정사,
리포트, 무엇 한 것을 알리는 것은 동명사. 이렇게 구분하죠. 또 8번 벤처, 즉 벤처는 무엇할 모험을 할 것이다 하면 부정사. 리스크는 확정적인 개념을 가져서 같은 모험하다지만 동명사를 쓰게 된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목적으로 부정사를 쓰느냐 동명사를 쓰느냐를 네 가지 경우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기억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어떤 동사를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부정사 동명사의 이제 기타 차이점을 보시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 자, 기타 차이점에서 첫째, 정도와 의도의 차이점. 즉 부정사 동명사는 정도와 의도의 차이가 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정도와 의도. 정도는 우리말로 하기라는 번역이 되고요. 의도는 우리말로 하는데라고 번역이 돼요. 그런데 하기에 하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말의 구별에 의해서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보죠. English is difficult. 자, 이렇게 쓰고 여기 learn이라는 동사를 생각해봐요. I have some difficulty. learn을 쓰고 English를 써보자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는지 비교해 보면 위에 영어는 배우기에 어렵다. 배우는데 어렵다. 어느 게 맞냐? 영어는 배우기에 어렵다가 맞을까? 배우는데 어렵다가 맞을까? 그럴 때 우리말로는 별로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영어는 배우기에 어렵다고 한다 이 말이죠. 배우는데 어렵다라고 하지 않게 되죠. 또 I have some difficulty in English. 나는 영어를 배우기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배우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배우는 데가 맞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learning을 쓰게 되죠. 다시 말하면 정도는 하기라는 번역이 되고 일반적으로 뒤에 부정사를 써요. 그리고 의도는 하는 데에서 원래 인 동명사지만 인을 생략하기 때문에 동명사를 써요. 정도에는 부정사, 의도에는 동명사. 그럼 정도니 의도니 하는 것은 뭘 가지고 이야기냐면 사물은 정도고 사람은 의도다. 이렇게 따지면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거기에 예를 들면 This question is difficult. 이 질문은 어렵다. 대답하는데요, 하기예요. 역시 사물이니까 정도, 대답하기에 따라서 to answer를 써야 되겠죠. 근데 I had some difficulties. 나는 어려움이 있다. 대답하는데 하기에. 이때는 사람이니까 대답하는데 에서 동명사. His busy를 쓰면 그는 영어를 배우기에 바쁘달까 배우는데 바쁘달까. 역시 사람이니까 의도니까 하는 데죠. He is busy, ing. 그러면 그런 영어를 배우기에 바쁘다. 배우는데 바쁘다. 근데 I find the question difficult to answer. 이렇게 쓸 때 나는 알았다. 그 질문이 대답하는데 어렵다는 것을 대답하기에 어렵다는 것을 어느 게 맞을까? 이때는 I가 주어지만 실제는 the question이 목적어고 difficult to answer 이하가 목적격 보호니까 이때는 사람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사물에 관한 내용이죠. 따라서 정도다. to 부정사를 써야 맞죠. 그런 것 주의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죠. 따라서 정도와 의도는 우리말로 하기에 하는 데보다도 사람은 정도 그리고 사물은 즉 사람은 의도 사물은 정도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사람은 의도 사물은 정도다. 이렇게 하면 쉽게 알 수 있죠. 근데 노트 부분에 보시면 사람의 정도도 있다. 사람도 정도가 될 때 있대야. 그럼 언제냐? 사람 정도는 어떻게 쓰느냐? 할 때 이때는 to 부정사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사람 정도는 enough to를 쓰게 돼요. 무슨 말이냐? He's old. 그는 나이가 들었다. 학교에 갈 정도로. 이건 사람인데 정도죠. 이럴 때는 그대로 to 부정사를 쓰는 게 아니라 enough to go to school. 이렇게 쓴다 이 말이죠. 또 그는 현명하다. He's wise. 자기의 아픔을 참을 정도로. 그래서 사람의 정도니까 enough to endure his pain. 이렇게 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 정도를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친절하게도 무엇하다의 구문이에요. 즉 친절하게도 무엇하다. 그래서 영어에 친절하게도 무엇하다 구문을 대표적으로 쓰면 여러 가지 구문이 있는데 각각 생각해보죠. 그런 친절하게도 역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다를 He was kind enough to 사람 정도를 나타냈죠. 그는 친절했다. 나에게 길을 안내해 줄 정도로. 또 이것을 He was so kind. 그는 그렇게 친절해서 as to show me the way. 나에게 길을 안내해 주었다. 또 He kindly showed me the way. 그는 친절하게도 나에게 역으로 가는 길을 알려줬죠. 그런가 하면 또 have the kindness. to 부정사를 쓰면 무엇할 친절을 지녔죠. 그는 역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줄 즉 친절을 지녔다. 이렇게 해서 친절하게도 무엇하다의 네 가지 구문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동격과 수식의 차이도 있다. 자, 정도와 의도의 차이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동격과 수식. 먼저는 이제 수식이 먼저니까 수식과 동격의 차이점을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더 추상명사 있을 때, 명사 있을 때 뒤에 오는 내용과 이것이 수식이면 to 부정사를 쓰고 뒤에 더 추상명사 있을 때 뒤에 내용과 동격 관계면 이건 아까 정리했죠? 동격 관계면 of ing를 쓴다. 이렇게 했죠. 그럼 동격과 수식은 어떻게 따질까? 이 추상명사가 없어도 내용이 된다면 동격이고 이 추상명사가 없어서 내용이 안 되면 수식이겠죠. 일단 그렇게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동격과 수식 맨 밑에 503페이지 맨 밑에 나왔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생각해 보세요. He had the ability.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solve the problem. 그 문제를 푼다. 그러면 the ability와 그 문제를 푼다는 동격일까 수식일까? ability를 없애보세요. 그는 그 문제를 풀 것을 가지고 있다. 말이 안 돼서 ability가 꼭 있어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수식이 되는 거예요. He had the ability to solve the problem. 또 마찬가지로 He had a mind to help you anyway. 그는 여하튼 너를 도와줄 마음이 있다. 여기서 즉 마음과 너를 도와준다 하는 것이 동격일까 수식일까? 마음을 지어보세요. 그는 가지고 있다. 너를 도와줄 것을. 아니죠.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He had mind 그리고 뒤에 수식 관계로 to help you anyway를 정리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동격 수식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밑에를 또 보면 He disliked the idea. 그는 생각을 싫어했다. 그럼 무슨 생각? 일찍 일어난다는 생각을 싫어한 거죠. 그럼 이때는 생각이라는 말을 지워버려도 그는 일찍 일어나는 것을 싫어했다도 말이 돼요. 따라서 더 추상명사 없이도 내용이 되면 동격 관계니까 of ing를 쓴다 이 말이죠. 또 he accept the proposal. 그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녀와 결혼한다는. 그러면 제안을 빼고 그는 그녀와 결혼할 것을 받아들였다. 해도 말이 되니까 따라서 이것은 동격 관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동격과 수식은 더 추상명사와 뒤에 오는 말 간의 연관성을 따지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자, 이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문제죠. 단 만일 이걸 예를 들어보자 말이죠. He had the capability. 그 다음 to solve를 쓸까? 아니면 of solving을 쓸까? The problem. 자, 해석하면 그는 그 문제를 풀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럼 우리말로 보면 그 문제를 분명히 풀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용상 분명히 수식이에요. 그죠? 수식 관계다. 따라서 to solve를 쓰면 답이 속았다가 돼요. 수식 관계인데 to 부정사를 쓰면 틀린다. 그럼 왜 틀리냐 하면 여기에 앞에 있는 더 추상명사 capability로 되어 있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봤듯이 be capable로 쓰면
capable. 이때는 뒤에 to 부정사를 동반할까? of ing를 동반할까? 할 수 있다가 be able 하면 to 부정사지만 be capable 하면 of ing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가 된다 이 말이죠. 따라서 have the capability도 수식 관계가 되지만 절대로 to 부정사를 안 쓰고 of ing를 써요. 그래서 이건 be capable of ing에서 왔기 때문에 동격과 수식의 원칙에 벗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것이 부정사 바로 동명사의 차이점이고, 이제 다섯 번째 동명사 현재 분사의 차이점. 이건 무슨 말이냐? 자, 마지막으로 뭘 연습하냐면 동사 ing가 나왔어요. 이게 과연 현재 분사일까? 아니면 동명사일까? 자, 이 문제인데, 자, 거기에 1번 상은 별 문제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동사 ing가, 즉 동사 ing가 명사 역할을 하면 동명사고, 동사 ing가 명사 역할을 하면 동명사고, 형용사 역할을 하면 현재 분사다. 뭐 이건 별로 문제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건 페이지를 그냥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 505페이지에 2번 동사 ing 앞에 전사가 동반되거나 동사 ing의 의미상 주어가 소유격이면 동명사다.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죠. 따라서 그것도 그냥 넘어가고, 중요한 건 3번 별 표시와 색연필 표시를 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즉 동사 ing가 그 동명사 아니라 동사 명자를 빼야 돼요. 동사 ing가 명사 앞에 놓일 때, 자, 이런 꼴을 갖출 때 이것이 과연 복합 명사가 되는 걸까? 아니면 이제 명사구가 될까? 자, 이걸 따지는 거예요. 명사구는 현재 분사라는 뜻이고 복합 명사는 동명사라는 뜻이에요. 자, 동사 ing가 명사 앞에 놓였을 때요. 동사 ing가 명사 앞에 놓였을 때 이것이 현재 분사 역할을 할까? 동명사 역할을 할까? 이것은 따져서 쉽다 이 말이죠. 수식이면, 수식 관계면 현재 분사가 되는 거고, 목적 용도를 나타내면, 용도이면 동명사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정리가 되죠. 그때 물론 현재 분사는 명사의 강세를 두지만 동명사는 동명사의 강세를 둔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자. 자, 거기에 동사 ing가 명사 앞에 있을 때 명사를 수식하면 현재 분사가 되고요. 그리고 물론 이때는 뒤에 명사의 강세를 두고 동사 ing가 명사의 목적 용도를 나타내는 동명사 돼서 이때는 동사 ing에 강세를 둔다. 그러면 I saw some running people on the street. 나는 거리에서 running people 봤다. 그럼 running people이 동명사일까 현재 분사일까? 그럴 때 뛰고 있는 사람은 뛰고 있는 이 사람들을 수식하니까 현재 분사겠죠. 그럼 이때는 사람들의 강세를 두죠. running people. 그런데 I bought a new running machine yesterday. 그럴 때 running machine은 그럼 어떻게 쓸까? 할 때 running machine은 당연히 뛰고 있는 기계가 아니라 뛰기 위한 기계니까 이건 동명사가 필요하다 이 말. 동명사가 된다. 따라서 running machine, running을 강세를 두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곧 주의해서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 마찬가지로 There are already many walking men in the park. 공원엔 걷고 있는 사람이 이미 많다. 그럼 walking men은 걷고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걷고 있느니 사람들을 수식해서 현재 분사가 되죠. 그런데 그 밑에 I met the famous man. 나는 그 유명한 사람 만났다. 소위 걸어다니는 사전이라고 하는 사람. 그럼 이때는 걸어다니는 사전은 역시 사전이 걷는 건 아니지만 이 사전이 사람이니까 걸어다니는 사전은 워킹이 사전을 수식하는 거죠. 현재 분사다를 정리할 수 있죠. 근데 세 번째 The old man with a walking stick. 즉 그 노인. 그럼 걸어다니는 막대기일까? 걷기 위한 막대기일까? 걷기 위한 막대기 지팡이니까 이때는 목적 용도를 나타내서 동명사를 쓴 거죠. walking stick 앞에다 강세를 둔다. 그런 것을 알 수 있겠죠. 동사 ing가 명사를 수식하면 현재 분사고
명사의 목적 용도를 나타내면 동명사더라. 그게 동사 ing의 동명사냐 현재 분사냐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17과에서는 동명사에 관한 문법사항뿐만 아니라 동명사, 부정사의 차이점 그리고 동사 ing가 문장에 쓰였을 때 이것이 과연 현재 분사일까 동명사일까를 구별하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가 됐죠. 자, 그럼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506페이지에 엑서사이즈 A 패턴 문제를 생각해보자. 자, 1번 What happens to your shoes? 당신 구두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원한다, 수리하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수리되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원한다는 동사는 원래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해요. 근데 수동적 의미를 나타내야 되니까 부정사를 쓴다면 they want 다음에 to be mended라고 써야 되는데 to be mended란 답이 1, 2, 3, 4에 없어요. 그럼 수동 부정사의 의미를 대신하는 것은 뭘까? 바로 주어가 사물일 때 need나 want나 deserve나 require 뒤에 동명사를 씀으로써 가능하므로 답은 3번임을 볼 수 있게 되죠. 자, 그 다음 4번 I have been looking forward. look forward 뭐가 필요하죠? look forward엔 to가 필요하다. 기대하고 있다. 이때 to는 전사니까 반드시 명사나 동명사를 써야죠. 따라서 1, 2번에서 동명사를 쓴 것은 2번이다. 나는 당신을 다시 볼 것을 기대하고 있다. 꼴임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다음 507페이지 7번 볼까요? Urgent domestic problems 긴급한 국내 문제들이 keep the president 즉 대통령을 to the foreign country 외국으로 가는 것을 못하게 했다. keep 그리고 무엇을 쓸까? 이건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구문이죠. keep 사람 from ing, stop 사람 from ing, prevent 사람 from ing, refrain 사람 from ing, dissuade 사람 from ing, ban a from ing 뭐 등이 정리가 되겠죠. 따라서 답이 되는 것은 4번의 from ing다. 다음 8번이요. It is no point. It is no point. 즉 무엇 해도 소용없다는 it is no point나 it is no use, it is no good을 쓰는데 거기에 no 앞에 전사 of가 없으면 뒤에는 동명사가 진조가 된다 그랬죠. 따라서 telling이 답이 되죠. 3번이죠. 만일 it is of no point라고 쓰면 이때는 부정사가 진조가 되는 구조를 갖게 되죠. 어쨌든 소용없다. 즉 그녀에게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즉 말하는 것은 소용없다. 꼴임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다음 11번 문제 살펴보죠. I couldn't find any vegetables in the refrigerator. 나는 냉장고에서 어떤 야채도 발견할 수 없었다. So which mean 그것은 의미한다. My wife 내 아내가 must have forgotten 잊었다는 것을 즉 그녀가 집에 오는 길에 약간 살 것을 잃어버렸다. 그러죠? 그럼 무엇 할 것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기억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지각적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있죠. 이런 동사가 뒤에 부정사를 목적으로 쓸까 동명사를 쓸까 미래를 나타낼 때는 부정사를 써야 되니까 따라서 부정사가 답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다를 정리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옮겨서 16번 문제요. Would you mind quitting? 당신 떠들기를 그만두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쓸 때 mind 뒤에 동명사를 쓰는 것은 맞죠. quitting. 근데 quit 뒤에는 뭘 쓸까? 그럴 때 멈추다, 이런 정지, 중지 이것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들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게 되죠. 따라서 4번의 shouting을 정리하는 것이 맞게 되고요. 그 다음 18번 During the exam, 시험 기간 동안 You're not permitted, 우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to talk freely, 자유롭게 이야기하거나 걷거나 스모크, 담배 피는 것이 That's right, 맞다. The school authorities, 학교 당국은 즉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허락, 용서 역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게 되니까 당연히 allow 다음에 동사 ing를 쓰는 3번 스모킹을 써야만 맞게 정리가 되죠. 자, 다음 20번 문제요. Why aren't you happy? 왜 당신은 만족하지 않습니까? I don't like the idea. 이때 더 추상명사 나왔을 때 뒤에 오는 관계가 수식이냐 동격이냐에 따라서 수식이면 to 부정사를 쓰고 동격은 of ing를 쓴다 그랬죠. 이것은 the idea란 추상명사를 없이 해석해보면 쉽게 된다 그랬죠.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일찍 일어나는 것을 해도 말이 되니까 이때 the idea와 뒤에 오는 말은 동격이다. 따라서 답은 of ing 2번이 답임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다음 페이지를 옮겨서 511페이지의 패턴 B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25번 문제, Space Exploration. 우주 탐험은 이제 so costly.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서 no single nation. 어떤 한 국가가 can hope. 희망할 수 없다. Sustaining major program indefinitely. 무한히 중요한 프로그램을 지탱하기를 희망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거기에 can hope. 희망하다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뒤에 부정사를 쓸까 동명사를 쓸까. 무엇 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미래일이니까 당연히 hope라는 동사, 희망, 의도, 기대 이란 동사들은 반드시 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니까 4번에 sustaining이 아니라 to sustain을 써야 맞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다음 역시 페이지를 넘겨서요. 자, 이번엔 30번 문제 정리해보죠. Natural born artist, 즉 자연적으로 태어난 예술가들은 have an innate ability,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린 images, 이미지를 창출하는데 in their mind, 그들의 마음속에서 with less effort, 그리고 덜 노력해서 than those, 누구보다 who acquire it through practice, 연습을 통해서 얻은 사람들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거기에 2번에 보면 앞에 have an innate ability, 타고난 능력, 그리고 이미지를 창조할 타고난 능력이니까 더 추상명사 뒤에 동격 관계일까 수식 관계일까? 당연히 여기서 무엇할 능력은 수식 관계니까 to create images라고 써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2번이 틀렸다를 살필 수가 있게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513페이지의 C 파트를 살펴보자. 자, 33번 문법상 어색한 것을 가리는 문제. 2008년 선관위 7급 문제가 되겠죠. 1번 who, that is rich, could do such a strange thing 하면 who 다음에 관계사를 대트를 쓴 것, 즉 선행사가 의문사로 되어 있으니까 대트를 쓸 수밖에 없죠. 부유한 사람은 누가 그렇게 즉 스탠지는 인색한 짓을 하겠느냐, 할 수 있느냐 이런 꼴이죠. 따라서 1번은 이상이 없어요. 그 다음 2번 every person at the meeting, 모임에 있는 모든 사람은 즉 그 생각을 좋아한다. be fond of, 좋아하다 맞게 되죠. 그 다음 3번 Tom was seen 에서 지각동사가 수동태가 됐을 때 뒤에 to 부정사를 붙인 것은 맞게 되죠. 탐은 보여줬다. come out of the room, 즉 그들의 옆에서 방을 나오는 것이, 따라서 3번도 맞게 정리가 되죠. 4번 my husband had been busy, 나의 남편은 바빴다. 그의 프로젝트를 실행하는데, 이럴 때 무엇 하는데 바쁘다 하면 be busy 다음에 to 부정사 아니라 이건 의도니까 ing를 써야 된다. 따라서 to work out이 아니라 working out으로 써야만 맞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서, 따라서 33번은 4번이 틀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34번 문제. 다음 문법적으로 옳은 것을 가리면 1번 You must stop, 당신은 멈춰야 한다. 당신이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기를 멈추는 게 아니라 생각하기 위해서, 미래일이니까 부정사를 쓴 것은 맞게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I don't feel like, feel like는 ing를 쓰니까 to go가 아니라 going을 써야만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지금 산책하기를. 또 3번 The heavy rain, 심한 비가 prevent 사람 from ing를 써야 되죠. to attend가 아니라 from attending. 그래서 심한 비가 그를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 4번 This is the picture, 이것은 그가 그린 그림이다 할 때 그가 직접 그린 그림 of his own ing를 써야죠. For him to have painted가 아니라 즉 of his own painting이라 써야 답이 되겠어요. 따라서 34번은 1번이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다음 37번 문제요. 1번 I would appreciate, 나는 감사할 것이다. You helping me remove this stone, 즉 당신이 즉 이 돌을 제거하는 것을 도와주면 감사하겠다. 그래서 감사라든지 또 아니면 무엇에 대한 확정을 나타내니까 뭐 회피 이런 것들은 반드시 뒤에 동명사를 쓰는 것 맞게 정리해야 되죠. 자, 그런가 하면 they will delay, 즉 그들은 지연할 것이다. 지연, 회피 역시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니까 to deliver가 아니라 delivering 쓰는 것이 원칙이 되겠어요. 그 다음 3번 The little boy narrowly escaped, 즉 narrowly escape은 ing가 필요하죠. 즉 거의 무엇 할 뻔하다. come near ing와 같은 말이 되겠어요. 따라서
narrowly escaped being run over 이렇게 써야 맞겠죠. 4번 I will agree. 즉 agree는 뒤에 일반적으로 refuse나 마찬가지로 예정이니까 부정사를 써야죠. I will agree to go there with you라고 써야 된다. 따라서 37번에서 맞는 표현은 1번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그 다음 515페이지의 D 패턴을 살펴보죠. 39번 경우를 정리해 보세요. 그가 조만간 승진할 것이란 소문이 있다. 그래서 The rumor says, 즉 소문은 이렇게 돈다 이 말이죠. He'll be promoted sooner or later. sooner or later가 조만간의 개념을 나타내서 이것은 맞게 정리가 되고 있죠. 2번 음주운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알았다. I found it stupid. 이때는 가목조를 썼고요. To drive under the influence. 이 under the influence가 음주하에 영향을 받은 것. 이것을 음주운전이라 부르게 되어 맞게 정리가 되죠. 3번 우리는 폭풍 때문에 야구를 하지 못했다. The heavy rain prevent us from playing baseball. 역시 맞게 정리가 되고 있죠. 4번 내 기억에는 그가 나에게 그런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I don't remember.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그가 거짓말한 것. 이건 지난 일이니까 for him to tell이 아니라 his telling이라고 써야죠. 지난 일은 동명사로 표현된다. 따라서 39번에서는 4번이 잘못됐음을 알 수가 있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동명사에 관한 문법상 전부 마치죠.